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흐름도 체크해드리고 수급도 체크를 해드리고 여러가지 다 체크를 해드릴 건데, 시작을 하기 전에 하단 배너 보시면 저희가 VIP 체험 5기 월요일날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시작을 하니까 꼭 한 번씩 오셔가지고 체험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다 받아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산중공업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짚고 이제 종목도 한번 좀 볼 건데, 제가 다음 주부터는 그냥 완전히 종목 분석과 이 흐름에 대한 분석에 좀 집중을 할 건데요. 오늘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저께 제가 좀 충격적인 댓글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댓글이었냐면, 저한테 이제 공매도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매도냐? 공매도니? 혹시 공매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댓글에 그렇게 이렇게 댓글을 안 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댓글을 안 달고 답장을 별로 안 해드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는 게 좀 맞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걸 보고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네, 자,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이신 것 같은데? 공매도구나. 혹시 공매도 너냐? 공매도 맞네. 혹시 공매도 하시나요? 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은 한 대표님 준영 영상 1년 넘게 했는데 올라갈 때에도 이런 식으로 잘 좋은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그래도 다 같은 성인인데 공매도냐가 뭡니까? 공매도냐. 혹시 차라리 공매도 세력이랑 연관관계가 있으신가요? 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시는 것이죠? 왜 굳이 매도 물량을 굳이 왜 매도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정상적인 질문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매도냐? 너 공매도 맞네. 이거는 사실 상당히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근거 없는 말이고, 누군가한테는 상당히 큰 이런 명예적인 부분의 훼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저께 찍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이 두중 스탑, 그 두중 스탑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두중 스탑을 하는 것까지 좋은데, 게임 스탑과 두중 스탑과의 이 연관 관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첫 번째는 있어야 돼요. 게임 스탑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매도를 많이 친 걔네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일부 집단이 집중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를 확 끌어올려버려서 미국 내 헤지펀드가 파산 위기까지 올라갔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쵸?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본질은 뭐냐면, 걔네들은 매수를 했어요. 단순하게 그냥 한 주라도 더 매수하고 물량 잠굽시다,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붙여가지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주가를 끌어당겨서 올린 다음에 시장에서의 모든 관심이 끌어올리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공매도를 치는 이들이 손실로 인해서 쇼커버를 유도시키는 행위였어요. 근데 두중 스탑이라는 이슈를 보시면요, 되려 저는 두중 스탑이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수급을 더 꼬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특정적으로 특정 시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주가의 상승을 만들고 공매도를 치는 이들한테 여파를 주는 행위인가요, 그게?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루 종일 특정 시간에 이런 단합력 없이 그냥 쬐끔 매수하고 끝, 쬐끔 매수하고 끝, 나는 두중 스탑 하니까 조금 매수하고 끝. 그거는 그냥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는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물량을 잠궈야 된다라는 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두산중공업이 유중을 몇 번을 때렸는데요. 여러분, 주식수가 얼마나 많은 주식이 두산중공업입니까? 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물량을 잠근다고요? 이게 그러면 한두 푼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금력 자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그럼 그 물량을 잠그기 위해서는 인당 한 10억씩은, 인당 한 10억이나 20억씩은 사셔야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그 물량을 잠근다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공매도 세력한테 피해를 줘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만들고 싶으면 특정 시간에 특정 시기에 제로와 모멘텀을 터뜨려주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주고 주가를 땡겨서 올려줘야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팩트 하나 또 찍어드리도록 할까요? 팩트 2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죠? 그리고 그걸 누가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따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제도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러분,
작년 7월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던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었습니까? 코스닥 기업 중에서 대차거래 제일 높았었던 기업이 어떤 기업이에요? HLB라는 기업입니다. HLB라는 기업에 개인 투자자 모임이 한 군데가 있었죠. 거기서 공매도를 반대를 하면서 한국판 게임스톱 이슈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에 집중 매수를 한 행위가 나와줬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HLB 한번 볼까요? 이때거든요. 7월 15일 날. 근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시간대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는 벌써 한 타임 메이저들이 지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30분을 앞두고 매수에 딱 진행이 돼야 되는 3시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폭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때부터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 행위 자체가 여러분 시세 조작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저는 불법적인 행동을 단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제 신념이자 모토이자 단 한 번도 불법적인 행동 자체를 하질 않아요. 예, 아주 싫어합니다. 범죄 자체를. 그죠? 범죄 자체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러면 공매도 치는 놈들은 합법이고 그걸 우리가 공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불법이냐, 이 말 같지도 않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법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법이에요, 여러분. 그게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기서 불법적인 행위가 나와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정말 많은 물량을 특정 시간대에 매수를 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주는 그런 범위가 발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장 조성자가 아닙니다. 네, 시장 조성자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내 계좌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 지인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지인이나 관계가 없는 혈육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계좌 하나 파가지고 그걸로 너가 이렇게 해서 미리 매수를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 특정 시간대에 우리가 이걸 다 매수를 할 건데 주가 끌어올릴 때 그걸 팔면 된다. 그리고 그 시세 차익 나와주면 거기에 대한 30%만 현금으로 빼서 나한테 주면 된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시세 조작 이라고 합니다. 시세 조작이라고 하고 그 시세 조작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와주게 되면 그것은 명명백백하게 여러분 주가 조작입니다. 주가 조작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깜빵 가셔야죠. 네? 주가 조작했으면 깜빵 가셔야죠. 동일한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좋아가지고 이걸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을 만한 다른 불법적인 요소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있으면, 네,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응원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 그걸 주도를 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불법 행위예요. 그리고 누군가 주도하지 않게 되면요. 그게 결국 수급을 꼬여주는 행위예요. 되려 어떤 방향성으로도 두산중공업이라는 이 기업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는 겁니다. 그게. 두산중공업이 단순하게 여러분 무거워서 주가가 안 가는 걸까요? 단순하게 무겁기만 해서? 아니에요.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유중도 2번이나 때려가지고 많이 무거워지고 있잖아요. 주식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공매도 세력이래요. 공매도한테 뒷돈 받을 때 바람잡이래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공매도 바람잡이가 18,000원 깨질 때 분할 매수하라고 얘기합니까? 분할 매수하라고 얘기하나요? 공매도 바람잡이가 왜? 여기에서 공매도 바람잡이라고 하면 박스권 이탈시켰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 여기에서 박스권 이탈이 했지만 요즘에는 페이크가 많고 트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의 가격 회복만 이루어지게 되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누가 얘기하죠? 공매도 바람잡이가? 제가 서두부터 저는 두산중공업 영상을 1년 반을 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외친 사람이고요. 2020년도 8월 영상 보시죠. 매수를 외친 사람이고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시간에 하한가 갔었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이건 우리가 다 예측하는 이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저는 유상증자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8월에 영상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서도 매수를 외친 사람이고요.
이 구간에서도 의미 있는 지지 공간을 깼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정말 의미 있는 구간이다. 매수가 진행이 돼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고, 이 14,550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미 있는 가격 21,650원, 여기에서 추세 전환점인데 박스 구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까지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18,000원 이하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어떻게 도대체 공매도한테 뒷돈을 받은 바람잡이입니까? 제가 그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가?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보고, 단순하게 그냥 그것만 보고, 혹시 공매도 너냐? 이거 있잖아요. 혹시 공매도 너냐?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찍고 넘어가야죠. 혹시 공매도 너냐? 네? 공매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했습니다. 공매도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어느 분의 마음의 의지를 평가절하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있어도 그게 정말 도움이 안 되고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그걸 말릴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했는데 왜 저한테 사과의 말씀을 안 남겨주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저는 하늘을 바라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단순하게 어디서 흘러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어가가지고 바람잡이라고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네. 팩트는 딱 찍고 넘어가자 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요. 그리고 그걸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가 어느 영상에서나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저는 두중 스탑이 왜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차라리 대차거래 해지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냥 대차거래 해지만 해요. 대차거래 해지 운동만 하면 됩니다. 차라리 그거는 응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응원할 수 있는데, 지금 두중 스탑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게임 스탑과 동일하게 우리 물량을 걸어 잠그고 우리 이렇게 한 주라도 더 매수하고, 그게 전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는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요. 저는 두산중공업 주가가 올라가면, 영상을 2년 가까이 찍은 사람 입장에서 두산중공업 주가가 올라가면 저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가가 올라가면 뭘 해도 여러분들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도 기분이 좋거든요. 영상 찍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오늘 나와준 호재거래가 뭔지만 체크를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앞으로 나와줄 이슈는 뭔지 정리해 체크해드리고 기술적으로 수급 체크 딱딱딱 해드리고 하면 끝나요.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게 나한테는 그게 더 좋은 건데, 주가가 떨어지면 저 입장에서 제가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주가가 떨어질 땐 불안해하기도 하고, 너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흐름이 나와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냉정하게 팩트는 딱딱 찍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하지 말아야 될 건 인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심이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우리 회사가 성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허브긴즈TV의 신념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그런 생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단순하게 툭 던져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체를 훼손시키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주분들, 오늘은 어저께 공매도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만들지 않고 제가 명확하게 두산중공업의 흐름만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대표로 영상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건 해야죠. 예. PIPCM 5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톡 아이디 HEIB2019입니다.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한 번씩 체험도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